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6차시 나머지 정리 중에서 특별히 인수 정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하고 괄호에서 인수 정리라고 쓴 이유는 인수 정리는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에 특수한 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예예요. 어떤 특수한 예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다항식 px를 1차식 x 빼기 여기는 a라고 하는 거 알파라고 썼네요. 별 상관없어요.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자, p제수와 제수와 몫과 나머지 사이에는 반드시 성립하는 등식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예요? 이 나머지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몫을 포함하는 이 첫 번째 항이 뭐가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되는데 즉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다. x 빼기 알파 즉 1차식이 0 되게 하는 x값 x는 알파죠. 이것을 우리가 각 x에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나머지 px 우리가 다항식의 x 자리에 이 어떤 특수한 값을 넣어 봤는데 그럼 그 결과물은 나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가 p 알파 이게 나머지잖아요. 나머지 p 알파 즉 나머지가 0인 경우 자, 이게 특수한 예예요. 즉 특수한 예라고 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머지 r은 p 알파인데 그게 0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즉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예는 나머지가 계산해 보니까 0이었어요. 이런 상황일 때의 정리를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0일 경우 0으로 나왔죠. 그렇게 되면 px는 x 빼기 알파 곱하기 몫 나머지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우변에. 그렇죠. x 빼기 알파 곱하기 qx만 남죠. 즉 px는 x 빼기 알파 곱하기 qx인 형태가 되겠죠. 다시 다항식을 우리가 나눗셈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계산해 볼 결과 나머지가 0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식이 되잖아요.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떤 형태인가 봤더니 나머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는 게 나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항식 px는 1차식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p알파가 0일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나누어 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p알파는 0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직 감이 안 온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다항식 px가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값을 구해보자고 했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뭐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r은 다항식 px의 x 자리에 어떤 특수한 값을 넣는 거예요. 뭐? 얘가 0 되게 하는 x값.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 결과물이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얼마인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얼마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0이라는 정보를 준 거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A값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2번 곱하면 플러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A1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잖아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니까 2죠. 2 빼기 A는 얼마?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나머지였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이다? 2이다 라고 구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인수정리 즉 나머지가 0인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사용한 거죠. 즉 인수정리를 사용한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문제 6번과 그 다음에 연습 문제에서 가져온 좀 요걸로는 아쉬워서 연습 문제 6번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협력해서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수정리를 왜 배우느냐? 바로 그 다음 단원에 있는 건데 제가 좀 일찍 가져왔어요.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인수정리와 그 다음에 예전에 배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조립제법은 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꼭 QX를 구하는 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우리가 간단한 설계는 이런 거예요. 어떤 적절한 X자, 다항식의 X자리에 적절한 값을, X값을 넣었어요. 적절한 X값을 넣었어요. X값을 넣었더니 나머지가 뭐인 것을 확인했어요. 0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PX는 1차식 X 빼기 알파 곱하기 QX 나머지 R인데 나머지가 뭐인 것을 확인해서 0인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PX는 무엇이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X 빼기 알파, 즉 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 QX도 다항식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다항식이죠. 자, 이 PX라는 다항식이 두 다항식의 뭘로 표현됐어요? 곱으로 표현됐죠. 즉 인수분해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 값은 구했어. 앞에 1차식은 구했어. 그러면 나머지 몫은 뭘로 구하면 돼? 몫은 조립제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여러분들 판단하는 아이들이 존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다항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지금 px 다항식이 있는데 x 세제곱, 자 보기를 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라는 몇 차? 3차식을 뭐 하재요? 이것을 인수분해 하자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자. 자,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뭐예요? 적당한 두 다항식의 곱으로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식이니까 여러분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1차식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 자,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x자리에 적절한 값을 넣어 볼게요. 다항식의 x자리에 적절한 값을 넣어 볼 건데 주로 뭘 넣냐면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상수항, 여기가 8이 상수항이잖아요. 마이너스 8, 부호를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자, 8의 약수들은 뭐 있니? 1, 2, 4, 8이 있어요. 근데 부호까지 신경 쓸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들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총 몇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x값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를 넣으면 2는 4, 4, 2, 8이죠. 빼기 4죠. 더하기 4죠. 빼기 8이죠. 어때요? 서로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8에서 뭐가 돼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다항식 P2가 0이에요. 즉 이 2는 뭐예요?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인데 그게 2였다는 것은 이 1차식이 부호가 반대인 x 빼기 2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의 반대로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2였으면 x 빼기 2를 1차항의 인수로 생각하는 거죠.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여기는 x 플러스 3이 돼. 부호가 반대게 되게 우리가 1차식을 구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수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계산했어요? 인수분해의 첫 번째 항을 계산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와? 2차식. 얘는 뭐 QX가 들어온 자리잖아요. 자, 우리가 이 다항식 3차식을 이 피제수를
이 1차식인 제수로 나눴을 때 몫을 말하는 거잖아요. 몫을 찾는 거예요. 뭘로 찾는 거죠? 이 부분은 바로 조립제법으로 찾는 거죠. 조립제법은 자 우리가 P제수에 해당하는 개수들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읊어보세요. 1 다음에 2창은 마이너스 1 1창은 3창 2창 1창이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8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고 자 우리가 제수가 x 빼기 2니까 여기에 뭐 와야 돼요? 2 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기백기 게임을 할 거예요. 자 내려 1이죠. 자 얘는 항상 얘랑 곱하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2죠. 그리고 둘을 서로 더해요. 1이죠. 또 곱해서 올려요. 2 곱하기 1은 2죠. 둘을 더해서 내려요. 4예요. 곱해서 올려요. 2랑 곱해서 2와 4를 곱해서 올려요. 그럼 8이죠. 더해서 내려요. 0이죠. 당연히 0이 나와야 되죠. 나머지는 0이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그리고 어디? 요 앞에 부분이 바로 몫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몫은 얼마입니까? 2창 1창 상수항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몫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px라는 이 3차 다항식이 1차식 x 빼기 2와 2차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라는 이 두 개로 뭐가 됐어요? 곱해졌으니까 인수분해가 된 거죠. 자, 우리는 다시 말하면 다항식 px는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 무엇으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에 의해서. 이해되십니까? 조금 그 과정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보기를 풀어준 것을 다시 한번 잘 천천히 따라가 보면서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면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제 6번, 문제 6번, 문제 7번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